조선시대 조선공녀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조선 초기 태종 때, 세종 때, 인조 때, 효종 때 전부 합해서 146명의 공녀를 중국의 황실에다 보냈습니다. 이 젊은 처녀들, 16에서 19살, 16에서 20살, 그 사이에 아주 아리따운 조선의 처녀들을 중국 황실에 보냈습니다. 자, 그때 제일 많이 보낸 사람이 누구냐? 세종대왕이 중국에 제일 많이 보냈어요. 중국에 대해서 가장 친중 정책을 취한 게 세종대왕이죠. 이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우수한 거죠. 이거 하나가 가장 훌륭했던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었으면은 세종대왕도 그렇게 훌륭한 임금이 아니었을 텐데, 우리 한국인들에게 다른 어느 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는 훌륭한 한글을 만들어 줬다는 거죠.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는 게 한글이죠. 배우기가 쉽고, 문자, 글자 읽는 게 쉽고, 참 좋은 문자를 만들어준 것은 감사한 일인데, 중국의 공녀를 제일 많이 보낸 친중 4대주의의 대표적인 대왕이었다. 이렇게 끌려간 조선의 수많은 여성들이 명나라에 가면은 성놀이개로 상납이 된다. 그러니까 명나라판, 조선판 위안부죠. 명나라로 위안부로 갔어요. 명나라 위안부들은 우리나라 좌파 여성 인권 단체에서 이 명나라로 간 위안부 공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으로 가서 성놀이개가 된 조선의 여성들의 인권은 이거는 쓰레기처럼 취급당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좌파들의 여성 인권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권리는 한도 끝도 없이 크고, 여성 단체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꺼이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는 도외시하고 있죠. 국회의원 자리 30% 여성에게 할당해라 하고 요구하면서, 정부의 장관 자리 30% 여성에게 할당해라 요구하면서, 그런 권리 주장은 잘하면서 여성들이 대한민국 국군의 육군 쫄병 30% 여성으로 채우겠다라는 책임의식과 의무감은 전혀 보이지 않죠. 대한민국의 좌파 여성들이 편향되게 대한민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억울하게 갑질을 당했을 때, 중국이 대한민국에 갑질을 했을 때 그러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쓰레기 속에 묻어두고 있어요. 자, 삼전도의 굴욕, 인조가 남한산성에 도망갔다가, 이때도 인조가 거짓말을 자꾸 청나라 황제에게 했어요. 청나라 황제에게 거짓말을 하도 해가지고 청나라 황제가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직접 조선을 정벌하러 왔던 거죠. 그래서 이때가 한겨울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땅이 꽁꽁 얼고 했었는데, 청나라 황제가 조선의 왕 인조에게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라고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을 때 땅바닥에 머리를 쪘죠. 쿵! 소리가 작았어요. 청나라 황제가 안 들린다. 그러니까 조선의 임금 인조가 더 세게 땅바닥에 빵! 박았습니다. 야, 겨우 들리는 것 같은데 좀 잘 들리게 해봐. 그래서 인조가 아주 세게 시속 200km로 땅바닥에 대가리를 9번 찧었다는 거 아닙니까? 피가 철철 흘렀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굴욕적인 거죠. 인조의 굴욕뿐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중국 놈들에 대해 굉장히 분노감을 가져야 되고, 중국에게 저렇게 당한 것은 거짓말을 쳐서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조선의 백성들이나 한국인들이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 왜 저 때나 지금이나 문재인 때나 빌빌 싸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조선의 임금들이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못하고 뭔가 약점이 잡히고 늘 거짓말을 하고 중국을 싫어하면서 겉으로는 비굴하게 머리 숙이고 그러한 비열한 작태, 그 양아치 같은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늘 멸시를 받는 거죠. 당당하게 말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 라고 외치지 못하고 비굴하게 하는 거예요. 문재인이 하는 것처럼 똑같죠. 밖에 나가면 비굴하게 굽실굽실대고 집구석에만 들어오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인권 억압하고 두들겨 팰 생각밖에 안 하더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사가 왜 이렇게 똑같이 흘러가냐, 역사로부터 도대체 뭘 배우길래 저러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해 바다에 중국 어선들이 대한민국 충청도 앞바다, 인천 앞바다, 전라도 앞바다에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와서 대한민국의 물고기를 다 잡아가죠. 특히 저인망 저인망 그물을 사용해서 뭐 새끼 고기까지 싸그리 싹싹 훑어간다고 하죠. 중국 어선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서해안을 침범하는 거였는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 중국 어선들이 오면은 포를 쏴서라도 적극 대응해라, 발포해라, 선 발포하고 후 보고해라, 아주 강력하게 행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행동했던 분이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 세 분이 중국에 대해서 아주 엄하고 원칙적이고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중국이 어려워했죠. 더군다나 박정희 대통령님의 경제개발 정책이나 새마을운동 같이 대한민국을 짧은 시간 내에 비약적으로 경제발전시키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런 위협을 달성했을 때 중국의 등소평은 한국의 경제발전이 가능한 그 정책들을 모조리 가져와라. 중국이 배워야겠다.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해서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뤄왔던 거 아닙니까?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중국에 대해서 당당한 대통령들이었는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얘네들은 완전히 중국의 시다발이죠. 빌빌 쌉니다. 무슨 약점이 그렇게 많이 걸렸길래 중국에 놀러 갔을 때 뭐 중국의 미인계에 빠져서 황홀한 밤을 보내서, 그래서 중국의 문재인의 자식이거나 노무현의 자식이거나 김대중의 핏줄이 중국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들이나 낭설이 돌아다니죠. 그래서 중국에서 문재인 아바이 동무 뭐 부르고, 노무현 아바이 동무 가셨습니까? 왜 부엉이 방위에서 떨어내립니까? 뭐 이런 연변족의 문재인 노무현의 자식이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맨날 중국에 비실비실 등신같이 행동을 하죠. 중국이 대한민국의 문재인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갑질을 하던 중국이 달라졌어요. 뭐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이런 것처럼 중국 시진핑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말이죠. 한한령
한국의 물건에 대해서 한국과 경제 교류하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푼다. 이래 가지고 지금 중국 전역에 한국 상품 판매 개시를 하고 있다. 자, 이것은 원래 성주에 미군이 사드를 박근혜 대통령님 때 설치를 했죠. 그것 때문에 중국은 사드 배치하지 말라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시진핑 쌩깠죠. 너 같은 놈 말 안 들어. 대한민국은 미국과 한미 동맹으로 굳건하게 뭉쳐 있어. 그리고 사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야 하고 당당하게 중국 눈치 안 보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사드 배치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중국의 시진핑이 머리가 돌아서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을 뒤에서 사주했죠. 자, 그래서 이 사드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 때 한국 물건 판매 금지를 했었는데 관광객 한국에 안 보내라고 했었는데 자, 이제 그것을 풀어줬다. 야, 이거 문재인이가 좋아하겠죠. 문재인이가 이런 거 이제 발표가 났을 때도 문재인의 체면을 더 살려주려면 문재인이가 시진핑에게 이거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시진핑이 문재인의 요청을 들어서 이걸 풀어준다. 이렇게 하면 문재인의 위신이 높아지고 문재인의 명예가 올라가는데 시진핑이 그러한 배려를 하지 않고 문재인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이거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을 위해서 푸른 게 아니다. 중국을 위해서 푸른 거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관광 교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뭐 들떠 있긴 한데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중국 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지금 1,000만 명이 넘어가는 세대인데 지금 관광을 다닌다고요. 참 한심하죠. 관광 교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한령을 해제를 했지만 관광이 이거 안 돼. 물건 팔아주게 하는데 뭐 그게 옛날만큼 많이 팔리나요? 자, 어쨌든 한한령을 풀어서 한국에 대한 제재를 풀은 것처럼 뭐 한국에 대해서 우대 조치를 한 것처럼 신문 기사에는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왜 시진핑이가 한한령을 풀었을까? 그 의미를 그거를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중국을 위해서 푸른 거지 문재인을 위해서 풀어준 거 아니다라는 거. 자, 지금 죄송합니다. 신문에 그 기사가 나왔고 그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지금 분위기로는 반갑지 않다. 중국도 중국 폐렴으로 난리인데 중국 관광객들 통제하기도 어려운데 얘네들이 한국에 관광 오면 한국의 중국 폐렴 더 많이 퍼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렇게 썼어요. 자, 중국에서 지금 중국 폐렴뿐만 아니라 또 신종 돼지 독감 바이러스까지 발견이 되는데요. 이 신종 돼지 독감 바이러스는 인간에게도 전염된답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한령 풀어가지고 중국인들이 한국에 관광 온다? 그거 하나도 반갑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거 중국 돼지고기 이거 금지시켜야 되는데 이거 중국 돼지고기 팔아먹으려고 한한령 푸른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한령 풀어줬는데 한국이 중국 돼지고기를 안 사겠다? 이러면은 괘씸죄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진핑이가 짱구 돌리고 돼지 좀 어떻게 팔아 먹어야겠는데 병든 돼지 좀 팔아 먹어야겠는데 이거 한국에다 팔면 딱 좋겠네. 문재인이가 좀 등신 같으니까 그쪽에다 팔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면 교류를 해야 되는데 무역을 허락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한한령 풀어주자 이러고 중국을 위해서 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중국이 홍콩 안전법
또는 국가안전법, 홍콩보안법 뭐 이렇게 불리는데 이것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어요. 15분 만에 표결 처리가 되었고 전원 일치로 그리고 미국의 강력 경고에 불구하고 중국이 밀어붙였습니다. 아주 세게 나가고 있어요. 그렇더니 미국에서는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 박탈하겠다. 지난번부터 계속 했던 겁니다. 자, 중국이 15분 만에 이렇게 아주 중대한 안건을 통과시키는 걸 보면은 엄청 다급한 거죠. 중국이 홍콩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가만뒀다가는 홍콩처럼 자유화 운동이 일어나서 중국 본토에서도 그 자유화 물결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위험성을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홍콩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민주화 운동은 공산화 운동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1970년대부터 대한민국의 각계각층의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학교 민주화, 직장 민주화, 그 다음에 노동자 민주화, 사회 민주화, 뭐 종교 민주화, 군대 민주화, 이런 것들을 하도록 적극했어요. 그러면서 김일성이가 민주화 운동은 공산화 운동의 전 단계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홍콩의 자유화 운동이라고 저는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홍콩에 대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홍콩은 말이죠. 왜 시진핑에게 중요하냐면은 자유화 운동도 자유화 운동인데 돈이죠, 돈. 지금 전 세계는 돈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모든 세상에 갈등이 생긴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다 불법 탄핵시킨 것도 친이계 김무성, 유승민 등등의 자들이 뭔가 청탁도 하고 또 뇌물도 주고받고 뭔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박 대통령님을 탄핵하는데 앞장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너무 깨끗해. 박근혜 대통령님은 돈도 안 받고 돈도 안 나눠줘. 지금 문재인 같은 경우는 돈 지가 뒤로 꿍쳐서 받으면서 또 뒤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 나눠주고 그런 짓을 많이 하죠. 윤미향 같은 경우도 가짜 위안부 팔아서 돈을 많이 꿍쳤죠. 그 현금을 그렇게 꿍쳐가지고는 윤미향이가 정치권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뇌물을 먹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 주사파 좌파 빨갱이들이나 얘네들은 전부 부정한 돈으로 서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청와대에 들어가셨을 때 뭔가 뇌물도 받고 청탁을 하는 것이 원천 차단되니까 뿔이 났던 거죠. 박 대통령이 되면은 좀 먹고 살만할 것 같은데 내 주변에 친척 조카를 청탁으로 좋은 자리 꽂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처럼 문재인 아들 문준용이 교육부에 납품 사업을 해서 단 한 번에 몇십억 원, 몇백억 원 받는 그런 사업도 따낼 수 있을 건데 그런 걸 하나도 못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을 시킨 거죠. 지금도 문재인과 주사파 얘네들은 전부 돈 발광을 하죠. 펀드 사기 해먹고 그 다음에 국가 세금으로 추경 예산 편성하고 대한민국 집 가진 사람들 부동산 폭등시키고 그리고 뭔가 뒤로 돈을 꿍쳐먹고 지금 그런 거죠. 김대중 때 그때 무슨 벤처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코스닥을 폭등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김대중이 정치 자금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뭐 주식이 수십 배, 수백 배 올라가서 그걸로 뻥튀기 해서
정치 자금 마련을 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은 부동산을 잡는다고 하면서 부동산을 폭등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서 무슨 정치 자금을 뒤로 마련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전부 돈입니다. 중국 시진핑이 홍콩을 국가안전법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정치적 자유 박탈, 경제적 자유 박탈 이렇게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것은 또 미국이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특별 지위를 다 없앤다고 했단 말이에요. 뭐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랑 같은 걸로 하기로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홍콩 달러나 미국 달러나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달러는 인정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진핑이가 밀고 나가는 이유는 뭐냐? 돈 때문이다. 홍콩을 뭐 좋다 이가 미국에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해도 좋다 이거야. 홍콩 시민들의 비자 가지고 미국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그거 막아도 좋다 이거야. 미국의 어떤 선진 기술 이런 첨단 기술이 홍콩에 투자되고 이런 것들 금지한다 그러는데 마음대로 해라 이거야. 시진핑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안 해도 좋아. 그냥 홍콩을 완벽하게 자기네들이 점령을 해서 지금 현재 홍콩에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홍콩에 있는 어떤 그 달러 이게 일단 굉장히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홍콩은 어떻게 보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이 거위를 살려둠으로 인해서 황금알을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빼서 사용할 생각을 안 하고 시진핑은 지금 그냥 거위를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황금알 대여섯 개를 한꺼번에 취하겠다. 지금 그렇게 다급하다라는 거죠. 지금 숨 넘어갈 정도로 중국의 시진핑에게 달러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뭐 혹자는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하면은 미국이 꼼짝 못하고 벌벌 긴다는데 다 개소리 개구라입니다. 그거 팔아봤자 미국은 그런 거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거 팔게 되면은 미국도 미국 내에 있는 중국 시진핑의 재산이라든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재산이라든가 그 수많은 돈이 몇 조 달러씩 이렇게 쟁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 채권 팔아봤자 미국 내에 있는 중국인들 재산 그거 가지고 서로 삐까삐까 맞교환하면 그냥 땡치는 겁니다.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잡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진핑이 자기가 스스로 죽어가는 길로 들어가더라. 트럼프 대통령이야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이것을 크게 분란을 지어서 뭐 이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있지만 가만히 놔둬도 시진핑에게 불리하면 더 불리했지 이득되는 거는 별로 없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자, 거기다가 중국은 지금 인도에서 보이콧 차이나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도하고 중국하고 국경선에서 군인들끼리 싸움이 벌렸는데 중국 군인들이 무슨 쇠철봉에 그 철조망 가시 쇠가시 이런 것들을 막 박아가지고 그 못 같은 거를 박아가지고 그걸로 인도 병사들을 때려가지고 그 못에 찍혀가지고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인도 병사들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인도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고 지금 중국 물건 판매 금지 그리고 중국인이 만드는 그 소프트웨어 어플 이런 것들 다 사용 중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주변에 친구 국가가 없다라는 거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 하나 빼고 러시아 그리고 인도 뭐 베트남 등등 이렇게 보면은
전 세계가 중국 폐렴도 발생했고 해서 중국을 좋아하지 않는다. 중국이 1대1로 예전에 외교 관계를 맺었던 나라들도 알고 보니까 중국이 오히려 사기친 거였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 시진핑이 한국 문재인에 대해서 한한령을 푸는 이유는 뭐냐? 바로 답이 나오죠.